서울 강남 한복판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네온 사인들 사이에 자리한 샤토블루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작품이었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뿌리고 하얀 테이블보 위에 놓인 은식기들이 반짝이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죠. 이곳은 서울에서 손꼽히는 프렌치 레스토랑으로 예약 없이는 발을 들여놓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테이블 7번 오마카세 코스 2분입니다. 주방에서 들려오는 외침에 지연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29살의 한지연은 이곳에서 일한 지 벌써 3년째였죠. 낮에는 서빙을 하고 밤에는 자취방에서 요리책을 펼쳐놓고 독학으로 요리를 배우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 여기 와인 서빙 좀 해주세요. 강윤서 매니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30대 초반의 윤서는 호텔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이곳에서 매니저로 일하며 철저한 원칙주의를 고수하고 있었죠.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레스토랑의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와인을 따르며 손님들의 대화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유명 연예인, 대기업 임원, 정치인들이 주로 찾는 이곳에서 그녀는 늘 투명인간 같은 존재였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자신만의 요리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싶다는 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고객은 신이다. 이것만 명심하면 됩니다. 입사 첫날 윤서가 했던 말이 아직도 지연의 귀에 생생했습니다. 그 말대로 이곳에서는 손님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당연시되었죠. 가격이 비싸도 서비스가 까다로워도 손님들은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서야 지연은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자취방으로 향하는 길, 그녀는 오늘도 요리책을 펼쳐놓고 공부할 생각에 마음이 설렜죠. 미슐랭 스타 셰프가 되겠다는 꿈은 아직도 그녀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원룸 자취방에서 지연은 휴대폰으로 요리 영상을 보며 칼질 연습을 했습니다. 엄마가 해주던 따뜻한 국물 맛을 떠올리며 언젠가 자신만의 레시피로 사람들에게 그런 따뜻함을 전하고 싶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학벌도 없고 백도 없는 그녀가 이 치열한 요리 업계에서 살아남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된 하루였습니다. 지연은 언제나처럼 이른 시간에 출근해서 테이블 세팅을 점검하고 메뉴판을 정리하며 하루를 준비했죠. 점심시간이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쯤 레스토랑 문이 열리며 예상치 못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낡은 회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며칠 씻지 않은 듯한 머리카락을 한 노인이었죠. 그의 옷차림은 이곳의 분위기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불편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저기, 누가 저 사람을 들여보낸 거야? 한 손님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서 매니저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지연에게 다가왔죠. 지연 씨, 저분을 조용히 밖으로 모셔드리세요.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잖아요. 윤서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그 노인을 바라보며 망설였죠.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깊은 슬픔 같은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조용히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듯 움츠러든 모습이었죠. 지연은 마음 한편이 아팠습니다. 추운 겨울날 따뜻한 곳을 찾아 들어온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연 씨, 빨리 하세요. 윤서가 다시 한번 재촉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지연을 쳐다보고 있었죠. 지연은 깊은 숨을 쉬고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노인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그의 눈에서 간절함을 읽을 수 있었죠. 배고픔이 아닌 따뜻함에 대한 갈망 같은 것이었습니다. 추우시죠? 지연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지연은 주방으로 가서 남은 양파 수프를 그릇에 담았습니다. 따뜻한 빵 한 조각도 함께 접시에 올렸죠. 그리고 조용히 노인의 테이블로 가져갔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지연이 말하자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윤서가 화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지연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분은 여기 손님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매니저님, 그냥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인데요. 지연이 변명하려 했지만 윤서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규칙은 규칙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레스토랑 이미지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윤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다른 손님들도 이 상황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일어나 수프 그릇을 비우고 지연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사무실로 불려가 해고 통지서를 받았죠. 지연은 해고 통지서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년간 다닌 직장에서 이렇게 쫓겨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윤서 매니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연 씨, 우리 레스토랑의 품격을 이해하지 못하는 직원은 필요 없어요.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과연 자신이 잘못한 걸까요? 추운 겨울날 따뜻한 음식을 대접한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걱정도 밀려왔습니다. 당장 다음 달 월세를 어떻게 낼지, 새로운 일자리를 어떻게 구할지 막막했죠. 원룸 자취방에 도착한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요리책들이 눈에 들어왔죠. 미슐랭 스타 셰프가 되겠다는 꿈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학벌도 없고 백도 없는 자신이 이 냉혹한 요리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대학 동기인 미영이었죠. 지연아, 어떻게 됐어? 정말 해고당한 거야? 응. 그냥 따뜻한 국물 한 그릇 줬을 뿐인데. 지연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아, 정말 답답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으면 될 것을 왜 괜히 나서서. 미영이 한숨을 쉬었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고급 레스토랑에서 그런 행동은 좀 무리였어. 룰이 있는 거잖아.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외로웠습니다. 친구마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지연은 부모님께 연락드리는 것도 망설여졌습니다. 시골에서 힘들게 돈을 보내주시는 부모님께 이런 소식을 전하기가 차마 마음이 아팠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후회와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나? 아니면 저 매니저가 너무 냉정한 건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그날 노인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간절함과 고마움의 표현이 가슴 한편을 먹먹하게 만들었어요. 지연은 요리책을 펼쳐놓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글자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죠. 눈물이 흘러내렸기 때문입니다. 꿈을 향해 달려온 지난 3년의 시간이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지연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요리 업계에서 해고 이력이 있으면 다른 곳에 취업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 샤토 블루 같은 유명한 곳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이 돌면 더욱 힘들어질 것 같았죠. 그날 밤 지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계속 되돌아봤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후회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추운 겨울날 따뜻한 음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그것이 요리사의 본질이 아닐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지연은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누구든지 따뜻하게 맞아주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죠.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무거운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잠에서 깨어난 그녀는 어젯밤의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탁자 위에 놓인 해고 통지서가 냉혹한 현실을 일깨워 주었죠. 간단히 식사를 준비하던 중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처음에는 스팸 전화인 줄 알고 받지 않으려 했지만 계속 울리는 바람에 결국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어제 샤토 블루에서 일하시던 한지연 씨 맞으신가요? 상대방의 목소리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한국어를 하긴 하지만 외국인 특유의 억양이 느껴졌죠.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토마스라고 합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지연 씨를 직접 만나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토마스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긴장된 느낌이었어요. 회장님이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분을 알지 못하는데요. 지연은 당황했습니다. 어제 해고당한 상황에서 갑자기 누군가의 회장이 만나자고 한다니 이상했죠. 어제 레스토랑에서 지연 씨가 도움을 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저희 회장님이십니다. 토마스가 설명했지만 지연은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설마 그 어르신이 회장님이라고요? 지연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죠. 네, 맞습니다. 회장님께서 지연 씨의 친절함에 깊이 감동받으셨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강남의 리츠칼튼 호텔 2005에서 만나실 수 있을까요? 지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리츠칼튼 호텔이라니 그곳은 일반인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장난 전화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정말 믿기 어려워서요. 혹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토마스가 말한 후 잠시 후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들었던 그 노인의 목소리였죠. 지연 씨, 어제 따뜻한 국물을 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오랜만에 진심 어린 친절을 경험했어요. 그 목소리는 어제와 달리 훨씬 차분하고 품격 있게 들렸습니다. 지연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어제 그 노인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웠죠. 어르신, 정말 회장님이신가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직접 만나서 하고 싶습니다. 지연 씨의 시간을 빌려주시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지연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제 해고당한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히 어제 들었던 그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은 옷장을 뒤져 가장 깔끔한 옷을 골랐습니다. 리츠칼튼 호텔에 어울리는 복장이 무엇인지 몰라서 한참을 고민했죠. 결국 검정색 원피스에 간단한 자켓을 입기로 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지연은 강남의 리츠칼튼 호텔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로비를 보며 다시 한번 현실감을 잃었어요. 정말 자신이 이런 곳에 와도 되는 걸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000호로 향하는 동안 지연의 가슴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어제의 그 노인이 정말 회장님일까요? 2000호 앞에 도착한 지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정장을 입은 서양인 남성이 나타났죠. 바로 전화를 걸었던 토마스였습니다. 지연 씨,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토마스입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지연을 안으로 안내했어요. 스위트룸은 지연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거대한 창문을 통해 한강과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하지만 지연의 시선은 곧 소파에 앉아있는 인물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어제 낡은 트렌치 코트를 입고 초라했던 그 노인이 단정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자세도 당당했고 눈빛도 예리하면서도 따뜻했죠. 어서 오세요, 지연 씨. 노인이 일어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소개를 다시 해드려야겠네요. 저는 앙드레 르몽입니다. 지연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앙드레 르몽이라니 요리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전설적인 셰프였습니다. 미슐랭 3성을 받은 세계 최고의 셰프이자 글로벌 푸드 그룹의 회장이었죠. 설마 정말 앙드레 르몽 셰프님이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앉으세요. 앙드레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토마스가 차를 준비해 왔습니다.
지연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어제 자신이 국물을 대접했던 그 사람이 세계적인 셰프라니 꿈만 같았어요. 왜 그런 모습으로 오셨던 건가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앙드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테스트를 합니다. 평범한 모습으로 여러 곳을 다니며 사람들의 진짜 마음을 보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외면하거나 쫓아냅니다. 하지만 지연 씨는 달랐어요. 앙드레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어제 저에게 주신 그 국물은 제 인생에서 맛본 최고의 요리였습니다. 그건 그냥 평범한 양파 수프였는데요. 지연이 당황하며 말했죠. 아니에요.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기술이나 재료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앙드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요리의 본질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토마스가 서류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앙드레가 그것을 지연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지연 씨에게 제안이 있습니다. 파리에 있는 저희 본사에서 6개월간 연수를 받으신 후 뉴욕의 플래그십 레스토랑에서 6개월간 실습을 해보세요. 그 후에는 지연 씨만의 레스토랑을 열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지연은 서류를 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급작스럽고 믿기 어려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해고당한 서빙 직원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세계적인 셰프가 자신의 멘토가 되겠다고 하다니요. 하지만 저는 정식으로 요리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독학으로. 지연이 주저했습니다. 그것이 더 좋습니다. 앙드레가 미소 지었어요. 이미 만들어진 틀에 갇히지 않은 순수한 마음이 있으니까요. 기술은 가르칠 수 있지만 진심은 가르칠 수 없거든요. 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저 역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요리로 인생을 바꾼 사람입니다. 그때의 초심을 잊지 않기 위해 이런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연 씨 같은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제의 절망이 오늘의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꿈만 같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한 지연은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국을 떠나온 지 15시간,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토마스가 공항에서 마중 나와 지연을 본사 기숙사로 안내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연수가 시작됩니다. 각오는 되셨죠? 토마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르몽그룹의 본사 건물에 서 있었습니다. 유럽 전통 건축 양식과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룬 멋진 건물이었죠. 하지만 막상 안으로 들어가니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너가 한국에서 온 지연이구나. 주방에서 만난 첫 번째 동료는 서민정이었습니다. 30대 초반의 그녀는 프랑스 명문 요리학교를 졸업한 엘리트였어요. 들었어. 특별 추천으로 들어왔다면서? 실력이 궁금하네. 민정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도전의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연수생들도 비슷한 시선으로 지연을 바라봤죠. 모두 명문 요리학교 출신이거나 유명 레스토랑에서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기본적인 칼질이었어요. 지연은 독학으로 익힌 실력을 발휘했지만 다른 연수생들의 완벽한 기술에 비하면 많이 부족했습니다. 지연, 당근을 이렇게 썰면 안 돼. 크기가 전부 달라. 민정이 지연의 칼질을 지적했어요. 여기서는 정확성이 생명이야. 점심시간에도 지연은 혼자 연습했습니다. 언어 장벽도 큰 문제였어요. 프랑스어는 물론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도 따라가기 버거웠죠. 다른 연수생들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동안 지연은 항상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한국 음식만 해봤나? 여기서는 클래식 프렌치가 기본인데. 한 동료가 빈정거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지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기숙사에서 요리 영상을 보며 부족한 부분을 메우려 노력했어요. 앙드레 회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진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 말이요.
2주째 되던 날 소스 만들기 실습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베샤멜 소스를 만들다가 실수로 덩어리를 만들어버렸어요. 민정이 한숨을 쉬며 다가왔습니다. 지연아, 이러면 안 돼.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어. 하지만 이때 지연은 자신만의 방법을 시도해봤습니다. 엄마가 해주던 국물 맛을 떠올리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소스를 완성했어요. 요리장이 맛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소스는 뭔가 특별하네. 클래식하지는 않지만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맛이야. 그날 이후 동료들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의 요리에는 기술적 완벽함은 없었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너 정말 독특해. 민정이 연습 후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는데 내 요리를 먹으면 왜인지 마음이 편해져. 한 달이 지나자 지연은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여전히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앙드레 회장도 가끔 주방을 둘러보며 지연의 성장을 지켜봤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지연 씨. 초심을 잃지 마세요. 앙드레가 조용히 격려해 주었어요. 어느 날 저녁 지연은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 잘 지내고 있어요. 힘들지만 많이 배우고 있어요. 우리 딸 고생이 많구나. 몸 조심하고 꿈을 포기하지 마라. 아버지의 격려가 지연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파리에서의 연수는 계속 이어졌고 지연은 점차 서울의 천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요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었죠. 파리에서의 6개월이 지나고 지연은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맨해튼 미드타운에 위치한 르몽 그룹의 플래그십 레스토랑 르자르댕은 미슐랭 3성을 받은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 중 하나였어요. 파리에서의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의 빠른 리듬과 치열한 경쟁은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여기서는 1분 1초가 중요해. 실수는 용납되지 않아. 헤드셰프인 마르코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는 이탈리아 출신의 완벽주의자로 주방에서는 군대처럼 엄격한 규율을 유지했습니다. 뉴욕에서의 마지막 달 앙드레 회장이 직접 레스토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지연이 만든 요리를 맛보더니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준비가 된 것 같네요, 지연 씨. 자신만의 레스토랑을 열 때가 됐습니다. 앙드레의 말에 지연의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지연이 불안해하자 앙드레가 말했습니다. 어제 그 노숙자에게 국물을 건넸던 마음만 잃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이 진짜 요리사의 마음이니까요. 1년간의 연수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많은 것이 변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싶다는 마음 말이에요. 1년 후 서울 종로구의 작은 골목길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마음식당이라는 소박한 이름의 레스토랑이었어요. 화려하지 않은 외관이지만 따뜻한 조명이 새어나오는 창문과 정성스럽게 가꾼 작은 화분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지연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오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이 바로 마음식당의 첫 번째 영업일이었거든요. 앙드레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마련된 이 작은 공간에서 지연은 마침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연아, 긴장하지 마. 너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 주방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메뉴는 단순했습니다. 파리와 뉴욕에서 배운 기법에 한국적 정서를 더한 몇 가지 요리들이었죠. 오전 11시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근처에서 일하는 직장인이었어요. 간단한 점심을 먹으러 온 그는 지연이 직접 내온 국물 파스타를 맛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맛, 정말 특별하네요. 마치 집에서 먹는 국물처럼 따뜻해요. 손님의 진심 어린 감탄에 지연의 가슴이 뿌듯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조금씩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온 사람들, 우연히 지나가다 들른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죠. 지연은 모든 요리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손님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며 만든 요리였어요. 오후 2시쯤 익숙한 실루엣이 식당 앞에 나타났습니다. 낡은 트렌치 코트를 입은 노인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바로 앙드레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1년 전처럼 평범한 손님의 모습으로 왔던 거예요. 지연은 반가운 마음으로 그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음식을 드릴까요? 따뜻한 국물이 있다면 그걸로 부탁합니다. 앙드레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지연은 정성스럽게 한국식 설렁탕에 자신만의 터치를 더한 특별한 국물을 끓였습니다. 파리에서 배운 기법으로 깊은 맛을 내면서도 한국의 전통적인 따뜻함을 잃지 않은 요리였어요. 앙드레는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더니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1년 전 그 국물과 똑같은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니, 더 깊어졌네요. 그의 말에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덕분에 이 모든 게 가능했어요. 지연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모두 지연 씨의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제가 한 일은 그 마음을 알아본 것 뿐이에요. 그날 저녁 마음식당은 예상보다 많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지연은 홀과 주방을 오가며 바쁘게 움직였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정리를 마친 후 지연은 식당 앞에 서서 간판을 바라봤어요. 마음식당 옆에 작게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배고픔은 음식이 아닌 따뜻한 눈빛 하나로 채워집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부모님께서 보낸 메시지였어요. 우리 딸 뉴스에 나오더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건강하게 꿈을 이뤄줘서 고마워.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1년 전 해고 통지서를 받던 그날부터 시작된 여정이 이렇게 아름답게 결실을 맺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미래로 향하는 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지연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음식당은 더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어요. 유명한 셰프의 레스토랑이라는 소문보다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음식을 하는 곳이라는 입소문이 더 빨리 퍼졌습니다. 지연은 매일 같은 마음으로 요리했어요. 한 그릇의 음식으로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들고 싶다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그 작은 식당에서는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